여러분 곁에 어리숙해 보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모자란데 성격은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나요?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함께 알아볼 이 특징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자라 보여도 실은 인간관계를 정말 잘하는 똑똑한 사람인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모자라 보여도 인간관계 고수인 똑똑한 사람의 8가지 특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상하게 끌린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모자라 보이고 마냥 순둥이인 것 같지만 이상하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그 이유는 그들의 내면에 깊은 지혜와 전략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에서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보다 속마음을 감추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말을 많이 하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보다는 조용히 무게가 밑게 있는 사람이 더 흥미로워 보이는 경우가 많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말은 평범해지고 가치가 없어지기 마련이다. 특히 상대방에게 매력적인 인상을 남기려 할 때는 더욱 그렇다. 이들은 말을 아끼는 방식으로 더 좋은 인상과 매력적으로 이름을 남긴다. 말을 많이 할수록 후회할 말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너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혀라는 야수를 현명하게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 야수는 끊임없이 나오려고 노력하며 제대로 길들이지 않으면 언젠가 재앙을 초래한다.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쉽게 따르지 않는다. 말은 인간관계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말을 적게 하면 실제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인다. 당신이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드러내지 않을지 신중하게 통제하면 상대는 당신의 목적과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다. 당신이 짧게 대답하고 침묵하면 상대는 초조해져서 자신의 속마음이나 말에서는 안 될 약점을 노출하게 된다. 상대는 당신과 헤어지고 나서 뭔가 빼앗긴 듯한 기분이 들 것이고 집에 돌아가서 당신과 함께 나눴던 오늘의 대화를 곰곰이 되씹어 볼 것이다. 결국 당신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게 된다. 인간관계 고수인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매력을 활용해 관계를 조율하며 필요할 때는 침묵을 유지하고 적절한 말을 던져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들은 항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상대방이 궁금하게 만들고 더 알고 싶게 만든다. 이러한 전략은 인간관계에서 큰 힘을 발휘하며 그들을 더욱 매력적이고 신비로운 존재로 만든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적절한 순간에 필요한 말을 던지는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침묵을 지키며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약점을 훤히 드러내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런 접근법은 당신을 더 똑똑하고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하며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두 번째, 어리숙한 척한다. 인간관계에서는 너무 똑똑해 보이면 적을 만들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그렇기에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조금은 어리숙한 척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매우 똑똑한 학생이 있다. 그는 친구들 앞에서는 아는 체하지 않고 항상 친절하게 친구들과 어울린다. 이 학생은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가끔은 어리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시험이나 대회가 있을 때는 자신의 능력을 감추지 않고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얻고 교사와 부모님의 인정을 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쉬이 해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모두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 한다. 만약 자신의 능력을 모두 드러낸다면 다른 사람들의 극찬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질투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똑똑할수록 모든 것을 드러내며 자기 잘난 것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일부러 실수를 하거나 모르는 척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똑똑함을 숨기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를 순진하고 착한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을 더 잘 도와주고 더 좋은 사람이라 여기며 신뢰하게 된다. 일부러 어리숙한 척하는 방법은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다. 게다가 이들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여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사람으로 보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처세술이 된다. 밝고 낙관적인 어조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은 그 메시지에 더 집중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부정적이고 민감한 주제보다 밝고 경쾌한 이야기가 대화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처럼 겉으로는 마냥 어리숙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능력 있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이들은 정말 바보인 것이 아니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어리숙해 보인다고 함부로 건드리거나 자극하지 마라.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뛰어남을 조금은 감추어라. 세 번째, 허투루 뱉는 말이 없다.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뱉는 것은 좋지 않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그 상황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에 맞는 말을 잘하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대화 중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나 자기 관심사만 얘기한다면 상대방은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경우 대화는 지루해지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게 된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말을 꽉꽉 채워넣는 것이 아닌 쓸데없는 말은 최소화한 상태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대화 중에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나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 또한 이들은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다. 평소에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는 그 능력을 드러내어 문제를 해결한다. 이는 팀 내에서 신뢰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항상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인간 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겉으로는 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똑똑하고 계산 빠른 사람들은 자신과 상대방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은근히 눈치가 있다. 이들은 평소에는 어리숙해 보이는데 가끔 눈치 빠를 때가 있다. 주변 사람들은 평소의 모습 때문에 어쩐 일로 눈치가 좀 있네라고 반응하지만 실은 이런 사람들은 매우 민감하고 섬세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주변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상대방의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 그들의 속마음을 읽는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어리숙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어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한다. 이들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투와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 상대의 기분을 읽고 그에 맞춰 적절하고 효율적인 반응을 한다. 또한 상대방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이를 통해 최적의 대응을 한다. 이러한 능력은 단순히 타고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경험과 연습을 통해 길러진 것이다.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그들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생각한 후 그에 맞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이들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한다. 이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관계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준다. 다섯 번째, 의견을 유연하게 수정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종종 파벌이 나뉘기 마련이다. 어리숙해 보여도 인간관계를 잘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밝히기보다는 상황에 맞춰 의견을 수정한다. 이는 확실하게 의견을 고정해 놓으면 나중에 입장을 바꾸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나치게 단호하게 말해서 나중에 입장 변경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많다. 여러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맞닥뜨리는 경우도 있다. 세상에는 확실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의견을 확고하게 정해놓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항상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는 말이다. 인간관계에서 처음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절대라는 말을 점점 조심하게 된다. 인간관계마다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 있기에 언제든지 내 주장이나 의견이 바뀔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취향과 가치관이 변하고 과거에 주장했던 것이 현재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변해서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적이 친구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할 때 신중해진다. 속마음을 모두 드러내지 않고 단호하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생각을 드러내는 것은 여지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며 안전에서 멀어지는 행동임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나 친구 사이에서 어떤 의견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거나 약속을 현명하게 거절하지 못하면 상황이 바뀌었을 때 입장을 바꾸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영리한 사람들은 항상 신중하게 말하고 필요할 때는 애매한 태도로 상황을 모면한다.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 나간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계산적이라기보다는 인생을 보다 원활하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결국 이들이 보여주는 애매한 태도나 속마음을 숨기는 행동은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이들은 인생의 여러 갈등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며 인간관계를 잘 이어나간다. 6번째, 맞는 말도 상황 봐가면서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듣기 싫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솔직하게 충고를 할 때 그것이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말하지 하고 불쾌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런 경험을 떠올려 보면 항상 할 말을 다 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옳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를 배려하면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속마음을 말한다는 것은 얼핏 보면 진심을 다해 말하는 것으로 둘 다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막상 속마음을 내뱉으면 말한 사람만 속 시원하고 듣는 사람은 당황스럽거나 불쾌하게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속마음을 드러낸다고 해서 진짜 친구가 되거나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섰을 때 그때 속마음을 말해도 괜찮다. 하지만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예의 있게 말하고 듣는 사람을 배려하면서 말하는 것이다.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말이라면 입을 다무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에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드러내더라도 정도를 조절해야 할 때가 있다. 정직도 때로는 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를 불쾌하게 만드는 정직은 정직이 아니라 예의 없는 것이며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배려심이 부족한 것이다. 친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바로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그 친구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여 부드럽게 충고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처럼 말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진심을 다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줄 수 있다면 그 진심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7번째, 상대방의 말을 절대 끊지 않는다.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일지라도 대화를 할 때 말을 끊으면 어지간해서는 기분이 나빠지기 마련이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끊으면 상대방은 무시당한다고 느낄 것이다. 다정하고 사려 깊은 사람들은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며 말을 끊는 것이 얼마나 무례한지 알고 있다. 상대방의 말을 끊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는 것이며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행동이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고 대화의 흐름을 망친다. 만약 급한 일이 생겼거나 혹은 중요한 생각이 떠올라 부득이하게 말을 끊어야 한다면 양해를 구하고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좋다.
성격이 좋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아무리 지루할지라도 끝까지 듣는다. 잘 들어주는 사람은 대화에서 점수를 얻고 인간관계를 쉽게 만들어 나간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천천히 경청하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듣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상대방의 말을 다 들은 후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 상대방도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대화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 것에 만족하며 당신과 하는 대화가 너무나도 즐겁다고 생각할 것이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말고 지루할지라도 끝까지 들어주고 자신의 의견이 떠오르더라도 상대방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 점을 명심한다면 상대방과 즐거운 대화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8번째,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다. 모자라 보여도 인간관계 고수인 사람들은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도움은 진정한 배려가 아니다. 오히려 과도한 간섭은 뒷말을 낳아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사이가 아닌 직장 동료가 휴가 동안 성형을 하고 돌아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수근수근 거리며 뒷말을 할 것이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내가 저 사람 수술에 돈을 보탠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하나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일에 집중한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곤 한다. 하지만 이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남의 일에 간섭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충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렇게 하면 자신도 성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존중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인간관계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시작되며 이는 간섭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한다. 따라서 남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서로 간의 신뢰가 쌓이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모자라 보여도 인간관계 고수인 정말 똑똑한 사람들의 8가지 특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입니다.